네, 반갑습니다. 평경장입니다. 현재장이 참 쉽지 않죠. 현재까지 ETF 승인이 되었고 거래 개시가 전부 실현됐지만 이슈로 인한 상승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 대한 해석, 628 구간에 대한 해석을 할 거고, 해석을 한 다음에 앞으로 전략 어떻게 가져가고 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재 구간에 대한 해석입니다. 현재 구간은요, 21년도, 22년도 대략적으로 상승과 하락으로 나뉘게 되고, 그 중에서 22년도 하락을 23년도에 되돌려 놓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체 퍼센테이지를 100%라고 보았을 때 순서대로 이번 연도에 38%, 50%, 현재 62%를 되돌려 놓았고요. 패턴적으로 보았을 때 하락분을 618까지 되돌려 놓았다. 큰 그림에서 이런 식으로 되돌려 놓는 것은 롱으로 봤을 때, 상승으로 봤을 때 그렇게 유리한 자리가 아닙니다. 왜 그런 거냐?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지금 현재 구간은 약세장이고요. 대략적으로 빨간색이 강세장, 그리고 약세 상승으로서는 파란색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현재 구간, 17, 18년도 이후에 나왔던 구간, 13, 14년도 이후에 나왔던 구간, 이렇게 세 가지로 약세장 상승에서 조정 구간을 어디서 가져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반감기 전에 나왔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색깔로 확인했을 때 약세장에서 조정이 실현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부분은요, 차트로 확인이 됩니다. 13, 14년도에 강세장, 불장이 나왔을 때죠. 그리고 하락이 나왔고 반등을 했을 때 이 하락을 100%로 보고, 이 하락이 100%라고 가정한다면 38, 50%, 62%, 이 618 구간에 저항이 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 18년도 이후도 똑같습니다. 이건 비교적 좀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장인데, 이때도 하락분 대비해서 618 구간까지 되돌려 놓고 그 다음에 추가 하락을 시키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년도, 21년도 장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말씀드린 반감기 전이라는 상황, 약세장이라는 상황, 그리고 618 구간,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돼서 지금 현재 차트의 관점을 내려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자리에서는 낙관론을 펼치기보다는 여기서 조정이 실현될지 안 될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항상 강조하듯이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대응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비라는 것을 먼저 선행할 것을 권고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이 대비라는 것은요, 정말 간단한 거예요. 대응을 선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결과로 놓고 실행하는 후행 또는 대응을 했을 때는 늦은 선택이 되고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순간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중 하나겠죠. 이 장에서 조정이 나온다가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자리에서 조정 없이 롱스톤으로 간다, 또는 짧은 조정 이후에 롱스톤으로 간다가 2번입니다. 이 두 개 중에 지금 순간에서 하나로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을 하고 앞으로 전략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수익과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여러분들 자산이 아마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린다 했던 앞으로 전략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을 예상하고 대비 중입니다. 저희 채널에요, 사실 쇼쟁이보다는 롱스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은 좀 많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중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시나리오상 최대 조정값은 29K를 보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최대가 40%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이를 넘어서 20K, 25K 아래로 이를 무너뜨리는 하락이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의견을 어떻게 보냐면 그냥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무시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조정 최대값을 좀 크게 보는 이유는 과거의 조정이 크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17, 18년도 이후에 하락분을 보면요, 코로나를 제외하고요, 대략적으로 5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618 구간에 걸려서 50%까지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 14년도 이후 618 구간에 걸린 조정은 40%짜리 조정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13, 14년도 이후에 나왔던 조정이 좀 더 견디기는 편했을 겁니다. 기간이 짧고요. 이거는 거의 한 3, 4개월 이상이죠. 3, 4개월 정도. 한 달 또는 한 달 반짜리 조정. 그래서 13, 14년도 이후 조정이 좀 더 견디기 수월했을 것 같고, 이 역사적으로 40%, 50% 가까이 나와 있기 때문에 최대 조정값은 40%를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0% 하락했을 때 어떤 값이 될까? 40% 하락했을 땐 어떤 값이 될까? 지금 최대 고점이 한 49K 되잖아요. 50K 못 넘겼고 한 49K라고 가정한다면 40% 내려간다면 30K가 되는 거고요. 50% 내려간다면 25K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 조정값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설정하시고,
어찌 보면은 이보다 더 내려간다라고 보는 것은요. 확률이 낮은 언더독에 너무 과도한 베팅을 하는 것, 오버 베팅을 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최대는 40%대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얼마를 보는 게 적정값인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20%나 40%를 보는 게 좋다라고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조정이 나오면은 34K 부근에서 또는 34나 29K 사이에서 방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 사례랑 비교해 봤을 때 40% 또는 50%보다 덜 나온다라고 보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붙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장을 비교해 봤을 때 17, 18년도와 비슷한가 또는 13, 14년도와 비슷한가 비교를 해보면요. 사실적으로 17, 18년도보다는 10년 전에 나왔던 13, 14년도와 비슷합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현재 구간에 대해서 상승분은 1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17, 18년도를 보면요. 상승은 대단히 짧았어요. 제대로 반등이 시작된 시기가 3, 4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날짜로 보면 3월 25일부터 대략적으로 6월 말까지 진행됐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하락을 진행시켰고요. 1년 동안 상승과 하락이 나온 셈이 되는 겁니다. 근데 13, 14년도는 달랐죠. 지금 시기와 비슷하게 상승이 좀 오랜 시기로 저점을 내리지 않는 상승이 진행됐었고 이 반감기가 남은 시기가 지금 시기랑 매우 비슷합니다. 지금은 한 3개월 정도 남았지만 이 하락이 나온 시점이 17, 18년도랑 비교를 해보면요. 거의 1년치 남은 것과 다름없다. 하락이라는 기점이 1년치 남았다. 13, 14년도는 뭐 한 달 미만으로 남았다. 그리고 지금 순간은 4월 달이니까 3개월 정도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13, 14년도와 닮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감기라는 시기도 그렇지만 이 상승이 만들어주는 패턴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점을 내리지 않는 모습에서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요. 13, 14년도의 조정값은 41%, 42%, 대략적으로 40%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았을 땐 40%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지금 현재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지금은 ETF가 승인됨으로 인해서 한 가지가 생겨났죠. 시장 참여자가 생겨났다는 게 아니라 신규 시장 참여자. 왜 주식에서 이런 명언이 있잖아요. 시장이 만연해 있을 때는 팔고 나가야 할 때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내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팔고 나가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ETF가 승인됐기 때문에 신규 시장 참여자가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효과를 고려해 보았을 때 40%보다는 덜 나올 것이다. 그래서 30%를 보았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 부분까지 조정이 이어진다라고 저는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잡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에는 매도라는 게 적혀져 있죠. 지난 기간을 생각해 보면 저의 반복된 가스라이팅 그리고 선동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는 아마 높은 비중으로 비트코인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예상되는 비중은 30%에서 40%고요. 저는 이 비중을 적정 비중을 남기고 매도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 이유, 메인 이유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순간에서 전고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 기대값이 한 50%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나는 기대 수익률이야. 그런데 그 수익이 5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낮죠. 근데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지금은 저점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올라서 그런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비트코인을 그럼 매도한다면 어떤 코인으로 바꿔야 되냐? 제 고정 댓글에는 평경장방이 소개됩니다. 여기에는 모든 내용이 올라가니 전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방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는 3가지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여기 동영상에서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더리움 테마, 두 번째 레이어 1 시리즈, 세 번째 신규 코인들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더리움 테마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자에 증명받았다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 해당 장세는 반등 장세에서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레이어 1과 신규 코인들이 문제인데 그렇다면 남은 레이어 1과 신규 코인들을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요. 정확한 결과값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아직까지 정확한 뉴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뭐냐? 신규 업데이트로나 아니면은 상장을 기다리고 있거나 미상장되어 있거나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인 것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늘 그렇듯이 리스크에 베팅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레이어 1과 신규 코인들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준비 안 하고 비트코인이나 다른 것들로 채워서 간다면요. 저는 24년도 장에는 크게 수익 내기 힘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아나무인하면은 힘들 수도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략한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알트코인에 대한 상세 설명이 보고 싶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동안 편히 쉬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